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코로나19 진정 안 되면 거리 두기 3단계 검토합니다. 우리 시장은 한 주 당연히 걱정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동성 확대는 너무나 신경이 쓰여지는데 지수로 봤을 때 하루 시장의 고점을 현재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일부터 열흘 연속이어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어제는 397명까지 치솟아서 40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나마 비수도권이 1명에서 2명, 한두 명 이제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일부 시도에서 10명 안팎씩 또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대유행의 위기로 갈 것인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요, 이렇게 이제 된대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 이상이면요, 전날에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또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하면요, 적용이 되는데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중대 기로로 보고 일단 3단계 실행 준비 작업에 이제 착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3단계는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 3단계 거리 두기로 간다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훌쩍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만큼 결정은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봐볼까요? 장 초반부터 코로나19 관련주가 들썩들썩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바로 이거예요. 혈장 치료제. 미국 식품의약부, 우리는 이제 FDA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치료 효과에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도 한편에 있었는데 어찌됐건 결정 보니까 잠재적인 혜택이 더 크다라고 본 거죠. 주요 외신은 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기기 위해서 반전 카드로 내세웠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그 이슈가 바로 이게 되겠네요. 이에 우리 시장은 장 초반부터 혈장 관련주가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녹십자, 시노펙스, 에스메 이런 종목들이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어디든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요,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볼까요? 18일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부산시, 경기도, 부산시, 그다음에 광주시, 대구시에 이어서 이 5번째로 서울시가 의무화를 시행하는 거죠. 저도 주말에 이 마스크를 대량 주문했는데요. 마스크 관련주 오늘 장 초반부터 올라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모나리자, 웰크로, 레몬, 토테, 깨끗한 나라 등등등의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현재장 점검하고 오니까 시가 대비 이런 종목들의 상승폭이 일부 줄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지인들도 재택근무 비율이 높아만 갑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대기업들이 사업장의 셧다운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택근무 확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SK그룹사, 하나그룹, LG그룹사, 카카오 등 그렇습니다. 하늘길이 막힌 항공사들은 이미 대부분이 휴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사적 모임도 좀 자제해 주세요라는 권고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재택근무 관련주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대표로 좀 무거운 종목 중에는 그나마 알서포트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덩치는 좀 작더라도요. ECS나 링네츠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사항으로요. 지금 코로나19 속에서도 할 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모펀드 10,000개 전수조사를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유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금융권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데 잘 바로잡길 바랍니다.
자, 우려감 속에서도 시장은 2,320선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지는 장이죠.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서도 오르는 증시인데 시장의 눈치 보기 속에서도 과연 수익률 깃발을 꼭대기에 잘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지 전략적인 고민 이번 주도 주식공장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는 개인 투자분들을 응원하는 주식공장입니다.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뭐 궁금한 사항 질문도 좋고요. 또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실시간 중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어서 24시간 주식공장 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잘 좀 활용해 보셔서 8월 마지막 주인데요.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은요. 특징주 공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로 이제 두 번째인데 네. 이제 매주 월요일 특징주 코너를 맡아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전문가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특징주는 그 하루에 굉장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데 이왕 이제 맡아주시게 됐으니까 네.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 특징주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날 시장에서 상승률이 크게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가 특징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승률이나 거래량이 네. 터진 종목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로는 가급적이면 데이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국한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캘핑이라고 하죠. 매우 단시간에 수익을 내서 그리고 그것을 수익화시키는 것. 저는 그게 어찌 보면 대응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보다는 특징주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거래량이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라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이게 장식하는 그런 종목들이 이슈 특징지인 거죠. 뭐 거래량이 네. 폭발했거나 그런 부분으로 꼭 봐야 할 이슈가 있는 거 챙겨드리면서 또 분석도 이제 해드릴 겁니다. 잘 보시고요. 매매 단가도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청원 전문가님과 시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경제 채널에서 어떤 특징주를 모아봤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좀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는 SK하이닉스 오늘 전 채널에서 다 특징주로 분석을 했고요. 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에선 긍정적인 실적 기대케 하는 LG 디스플레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더해서 녹십자,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로 오늘 상승세를 지켜봤죠. 녹십자는 이외에도 매일경제TV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데일리 TV, 매일경제 TV가 분석을 했죠.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웹클론, 웰크론, 알서포트, SK텔레콤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 TV가 서진 시스템, 삼성 SDI, LG화학 유니슨을, 매일경제 TV는 덕산 네오룩스, 넷마블, 시노펙스, 마지막으로 MTN이 제넥신, 청담러닝, 유니슨, 진원생명과학, 오텍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4개의 대표적인 경제 채널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네. 어떤 특징주들이 쭉 포진돼 있었는지 성격을 좀 분석해 볼까요? 오늘 가장 네. 큰 이슈가 될 만한 것은 혈장 치료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호생명과학이라든지 시노펙스, 녹십자 이런 기업들이 역시나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웨이크론이나 알소프트와 같은 코로나19 수혜주들이 역시나 포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카오나 삼성, SDI, LG화학과 같은 말 그대로 시장 민감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국면에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요. 그 중에서도 혈장 치료제 아마 그 부분이 오늘 가장 특징이 될 만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새벽이었죠. 이런 속보 소식으로 혈전 치료제 이 긴급 승인 소식 나자마자 이게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부분 좀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을 가봐야 되는데 네.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 가장 눈에 좀 들어왔는지. 첫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의 웰크론이었어요. 웰크로. 네. 이거 지금 마스크 관련주이잖아요. 네. 예.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데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특징주로 꼽은 게 아니고요. 이제는 경계해야 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예. 웰크론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고 확진자 수의 증가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웰크론은 물론이고 모나리자라든지 50, 레몬, 톱텍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웰크론의 주가 상승률이 아마 제일 높은데 그게 뜻하는 것은 마스크 중에서도 웰크론이 결국에는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진자 수가 그래도 어제까지는 계속 300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다행히 오늘 260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아마 예. 이것은 지난주부터 정부가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 모두 주의해달라고 하는 그 점이 오늘 확진자 수를 어느 정도는 줄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내일 확진자 수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 웰크론의 주가 상승은 어찌 보면 오늘이 어느 정도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를 반영하듯이 오늘 시장도 한번 보시면 사실상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오늘 무너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이 2% 이상 상승하고 수급적으로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 또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경계를 해야겠죠. 특히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철저하게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그리 좋지 않아요. 재무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의 측면에서 보면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영업이익 기준 50억 정도를 기록을 하였지만 올 한 해 전체로 본다면 여전히 수익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아직은 좋지 않아요. 실적이 그리 좋지 않고 테마에 따라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분명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웰크론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때라서 이 신호를 좀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테마주 성격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보유자는 차익 실현, 수익 실현 좀 나서 볼까요? 네, 오늘 던지십시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제한적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던지자.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자. 그런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단계 거리두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접근해도 될까라는 분들에게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네. 또 얘기해 준 것과 진배 없습니다. 다름없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웰크론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렇게 그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예. 두 번째는 MTN의 청담러닝이에요. 청담러닝. 네. 이제 교육주. 이 수능이 12월 3일로 2주 연기됐는데 아, 예. 또 연기를 하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코로나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것 예. 때문에 등교 일정도 다시 한번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당분간은 이 교육주들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웰크론과 마찬가지예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청담러닝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네. 조금 전에 웰크론과 차이가 있다면 웰크론은 철저하게 테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만 청담러닝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분명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여져요.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첫째로는 오늘 나온 게 예.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자사주를 매입한 끝에 그것을 소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발행 주식 수를 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합니다. 뿐만 네. 아니라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주주 가치를 조금 더 증대시키기 위한 기업의 한 가지 정책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청담러닝이라고 하는 기업의 기업 가치는 결국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와 함께 주주를 위한 주주 친화 정책을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청담러닝이라고 하는 기업이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네. 지금 단순하게 국내를 넘어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장에 이 온라인 교육과 학원, 컨텐츠 이를 위한 발판을 이제 마련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략 100만 명 이상의 교육을 원하는 교육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로부터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청담러닝의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 사실 중국은 우리와는 교육 체계가 조금은 다르죠. 대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이 거의 대다수 중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에 내재된 대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유학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요. 이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새로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아마 청담러닝의 기업 가치가 단순하게 지금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이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주주 친화 정책이 있고 두 번째 가치 평가 제대로 기업 가치 재평가 받는다면 글로벌 에듀테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중국도 그렇게 그렇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14년도 베트남에 진출했는데 이제 그 교육 시장에서 베트남 1위라고 들었는데요. 중국도 그렇게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조심하는데 오늘 장 초반에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 눌렸어요. 보합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가까지 약간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략 22,000원 정도 내외에서 여러 번에 걸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대략 올 연말까지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 3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청담러닝 오늘 조금 그런 부분으로 주가 높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장초반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신고가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언젠가 재평가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서 앞서서 웰크론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세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한국경제에서 특징주로 꼽은 서진 시스템인데 네. 오늘 서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진 시스템만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정부 차원에서 이 5G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해당 이슈가 오늘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고스란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5G 좋을 것이다. 산업 전망 밝다. 그런 것보다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마도 서진 시스템은 물론이고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정부가 왜 이 5G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현 정부 아래서 5G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올해 4월 15일이었죠. 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대 여당이 말 그대로 만들어졌는데 4월 16일, 17일 이때 움직인 섹터가 딱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경협주였고 두 번째가 5G 마지막이 수소차였죠. 네. 현 정부가 꾸준히 밀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현 여당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집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G, 이 서진 시스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은 분명 부담이 됩니다. 45,000원에서 43,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네. 목표 가격은 사실 49,000원 이 정도는 무난하게 넘을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는 기록하지 못했던 한 1년 정도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고 한 10만 원까지는 보십시오.
그러면 10만 원까지요? 네, 지금 4만 5천 원인데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5G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4차 산업의 기둥이에요. 현 정부와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은 결국에는 4차 산업입니다. 핵심이 되는 섹터. 그 섹터는 당분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종목 1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이 이렇게나 큰 호재이군요. 네. 예, 5G 관련주 서진 시스템 이게 전고점을 보면은 49,800원인데 훨씬 넘어서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로 잘 또 끌고 가시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 네. 보이면서 현재도 14%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서진 시스템까지 만나봤고요. 기업적인 성격 그리고 정보 모멘텀,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그 뚜렷한 특징이 있는 이슈 메이커 세 가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 시간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색다른 시선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사실 일정 부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네. 오후장 가면서 힘을 조금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별로 겁을 안 내나? 조금 더 가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시장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이재 아나운서랑 저희가 이제 개장 방송을 했었었는데 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불투명했었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방향성을 못 잡고 조금 불안한 출발감. 우리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번 주가 고비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주말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시행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일단은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의 가장 큰 주체는 외국인이다. 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1,700억, 코스닥에서 800억 가량 사고 있는데 이제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좀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가느냐?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좀 규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들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차트상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잠깐 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차트가 아직까지 완성된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딱 5일선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종가까지 부딪혀주고 아니면 종가가 이걸 뚫어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이제 오후장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특징적인 종목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그러니까요. 시장의 예. 대장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언택의 대장주 중에 KG 인시스가 오늘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중에서 KG 인시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은 이렇게 언택트 말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업종 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OCI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OCI가 생각보다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OCI가 8.5% 나름대로 거침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한화솔루션도 오늘 한 2%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태양광 가격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2자리까지 좀 올라왔다. 이렇게 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에 있어서 현재 지금 태양광 패널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OCI의 가격의 급등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시장을 좀 오전장을 정리해드리면 언택트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서 이익이 개선되는 업종 특히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시대적인 흐름, 트렌드에 맞춰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렇죠. 결국 기업의 이익, 체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터진다면 가는 것 그렇죠. 이게 같습니다. 두 가지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 네. 아나운서가 정확히 시장의 맥을 읽어주셨는데요.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흐름이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흐름 속에서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 대비해서 상승을 좀 키우고 있는 양대 시장입니다. 보면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상승하는 종목수, 하락하는 종목수 좀 비등하고 네. 코스닥은 상승하는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조금 더 안심하면서 오후장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완성된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장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은 뭐 2시 반, 뭐 이때가 일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에 있어서 강한 흐름들을 굳이 뭐 저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차영주의 뷰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시장에 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 부분 현금화를 말씀드리는 거지 네. 100% 현금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추천을 드릴 종목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의료 기기 업체들이 오늘 상당히 네. 좀 좋은 모습들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세운 메디칼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미 한 차례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SK텔레콤을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성격인데요. 오늘 5G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 U+도 그렇고요. SK텔레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은데 여기에 이제 그 시장 방어적인 부분들 오늘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그래도 시장에 있어서 조금 방어적인 성격을 본다라면 SK텔레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오늘은 SK텔레콤을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SK텔레콤의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네. 지금 현재 직전 고점 대비해서 다소 조금 갭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직전 고점이 24만 7천 원 정도인데 오늘 24만 원 부근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박스권을 좀 뚫어주느냐의 여부가 시장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권이다. 이 정도라면 박스를 뚫을 가능성은 저는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래요? 추천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예. 일단 목표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손절보다는 조금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은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였던가요? 통신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이번 주에 조롱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 시장 볼 때 그 차영주 소장님의 그 말을 항상 잊지 예. 않는 게 바닥을 알아채는 그러니까 바닥을 정확하게 짚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격이 있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들어가야지 리스크를 줄이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예.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또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좀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시죠? 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색다른 시선은 그런 방향성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셔서 우리 시장 읽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1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샵 3772 문자, 유료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한 주에 2분 추첨해서 차영주 소장님의 집필책 2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이 관심주 공장 들어가 볼 시간인데요. 저희 잠시 후에 뵐게요. 잠시만요.
네, 주식공장 이제 관심주 공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인데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벌써 다녀오셨어요? 올해는 아직 네. 못 갔습니다. 못 가셨죠? 아니요, 방송을 너무 꼬박꼬박 나오셔가지고 보통 전문가님들이 하루 이렇게 안 나오시기도 하는데 참 성실하시구나 싶었거든요. 역시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일만 하는. 네. 자, 그렇다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주식 정보 오늘도 네. 잘 전해주시고요. 저희 각 경제 채널에 관심주 모아봤습니다. 여러분께 공개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자, 오늘 메가스터디 보이시죠? 이게 이데일리TV와 MTN의 공통 관심주였습니다. 자, 이데일리TV는 이외에도 링네트, 애경산업, 녹십자, KG 이니시스, ECS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SK텔레콤, OCI, 제넥신, 맥ICS, LG화학, 에이스테크, 카카오 유니온을 분석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셀레믹스, 인크로스, 셀트루네스키어, JT, 대웅제약, 풀무원, KINX, SM을 선택을 했고요. MTN이 LG, 넷마블, 오스테임플란트, CJ제일제당, 한샘, NC소프트, SK하이닉스를 선정했습니다. 네, 공통된 관심주가 최근에는 별로 없어요. 네. 그만큼 채널마다 뭔가 특징이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네. 시장이 이제 물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까지 아무래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이제 주도하는 섹터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분산 관련된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최고는 한국 경제를 좀 꼽고 싶고요. 네. 최저는 MTN을 좀 꼽고 싶습니다. 1위를 한국경제인데 왜 그런 거죠? 일단 종목들을 보시면 예. 일단 굉장히 그 업종의 대표주들이 오늘 많이 나와 있죠. 아. 통신에는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제넥신 오늘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대표주인 LG화학, 또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 중에서 제일 대장의 역할을 했던 에이스테크, 그리고 언택트의 대장인 카카오,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또 대표 주식이죠. 그런 건 오늘 튀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좀 대표 주식들을 가져간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각 섹터의 대표주들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네. 맞거든요. 그런 컨셉에서는 한국경제TV가 굉장히 좀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네. MTN 같은 경우도 나쁜 종목들 아니죠. 이쪽 역시 좀 대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상황과는 크게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최저는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의상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항상 이게 어렵기는 합니다만 뚜렷이 1등을 하는 채널의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별로 대표 주자를 잘 포진했기 때문에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일단 관심주 분석을 해볼 텐데 과장님은 어떤 종목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오늘 SK텔레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 통신주를 잘 보라고 하는데 그 뚜렷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해서 다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역시 실적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2차 팬데믹이니 굉장히 우리나라 역시 중요한 지금 고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까딱하면 이 숫자가 이제 500명 이상 올라가고 1000명 이상 올라가면 이제 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웬만하면 이제 집 밖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거고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던 전개가 네. 되지 않던 이 통신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신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5G 관련된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쪽이 어딜까요? 5G요? 통신 장비. 3사들이 예. 돈을 이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가 돈을 많이 비용 처리하는 데가 어딜까요? 장비? 장비도 물론 이제 네. 설비 투자로 많이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매년 제일 많이 하는 건 마케팅비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극장을 우리 거 가도 써달라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 세 개사가 계속 나눠 먹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참 불필요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극장이나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보면은 통신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번호 이동을 이제 유도하는 뭐 그런 관점에서의 마케팅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마케팅비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언택트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판관비 줄었다. 그렇죠. 이게 또 판관비가 많이 꽂아있군요. 줄면서 예, 그게 예. 이제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1분기 이제 상반기에 전개가 됐고 예. 하반기 역시 그런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5G 투자도 좀 지속해서 좀 하겠죠. 그러면 이제 5G가 아무래도 1인당 우리가 이제 내는 통신비가 당연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또 추가 수입이 있을 거고요. 마케팅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오히려 3단계로 가면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그렇네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통신주들은 더 수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돼도 충분히 실적 개선은 올해 굉장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의 이제 차트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죠. 역배열에서 이제 완전히 정배열로 지금 차트가 이제 최근에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일선은 돌파를 6월 달에 한 번 시도해도 못했는데요. 예. 7월 달에도 한 번 해도 또 못했죠. 그리고 또 다시 빠졌지만 이때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번에는 이 200에서는 뚫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 조정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이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뭐 KT나 LG U+ 차트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는 통신주를 어떻게 보면은 1분기보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 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 각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안정적인 그리고 또 겨울로 가면 또 배당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당연히 통신주는 예. 배당을 고배당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수급 이슈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SK텔레콤 하나만 보면 주주 배정, 주주 관원, 주주 대상 환원 관련된 정책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정책을 좀 더 올린다든지 또 다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신 3사 다 좋지만 그래도 1등 통신사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과장님, SK텔레콤이 실제 유통 주식이 한 30%밖에 안 된다.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데 이거는 뭐 긍정적인가요? 이게 당연히 궁금해서, 이제 예. 이 물량이 잠긴다라는 의미는 네.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받아들일 긍정적인 수가 거예요? 있죠.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통신주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가 49.9%, 근데 50% 넘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그 전에는 이제 굉장히 좀 불확실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그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살 수 있는 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도 많이 사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수급적인 이슈도 역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은 국내외의 장기 이 투자자들, 이게 보유한 투자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좀 강하잖아요. 1.7%. 물론 시가 대비 상승폭은 줄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목표 단가 어떻게 바라보고 할까요? 일단 뭐 SK텔레콤의 그런 보고서들을 보면 목표가가 굉장히 높아요. 목표가가 뭐 30만 원, 35만 원을 부르는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주가 하락,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인데요. 주봉상 보시면 지금 이 저가 라인을 최근에 깨고 내려갔었죠. 그리고 지금 저가 라인을 다시 회복하는 지금 과정이고요.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온다고 하면 이제 29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네. 24만 원 잡으면 30만 원까지는 약 20%에서 25% 정도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뭐 20%, 25%뭐 별로 크게 안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이 종목은 이제 좀 큰 SK텔레콤입니다. 그렇죠. 네. 큰 이제
그렇죠. 개인 고객들이 이제 은행보다는 좀 더 난 그런 예. 이자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크겠죠. 지금 1년 뭐 정기예금해도 1%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또 자금의 유형의 성격도 약간 조금 주식이기 때문에 100% 은행 원금 보장 같은 개념은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어느 대형주에 비해서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보시고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관심주 어디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관심주는 이제 네. 셀레믹스라는 그런 회사예요. 셀레믹스. 어제 네. 상장한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신한금투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이제 속된 말로 보고서 바를 잘 받아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 근접하고 있어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아시아 유일의 독자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NGS 유전자 분석 소재 개발 업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이 NGS 시장의 고성장입니다. 이 NGS 같은 경우는 이 차세대 유전자 분석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고성장하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업 그리고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오늘 이 정도 올라서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상장한 이제 글로벌 피어, 그러니까 경쟁 회사죠. 글로벌 피어 같은 경우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동사는 지금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요. 네. 오늘 나온 보고서의 목표가는 4만 원이었어요. 4만 원이요? 네, 이런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바이오 회사들의 목표가 산정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회사는 목표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4만 원이라는 그 목표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4만 원은 타겟 PER 37.9배를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37.9배도 글로벌 피어에 비해서는 약 15% 할인을 적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피어는 거의 PER 50배 이상 동종업계. 동종업계 PER이 예. 50배 이상 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PER 50배 이상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시장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유일한 그런 회사라는 그런 점과 같이 하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상장 이후에 어제는 이제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은 시장도 좋지 않았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 공모가 대비해서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좀 시장이 좋아지면서 오늘 반영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뭐 50배 가치를 부여받는데 동종업계 한 37배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오늘 상한가 근접하고 있는데 33,300원 선이거든요. 네. 4만 원 선까지 일단 목표가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 종목 가볼게요. 세 번째 과장님. 종목은 네. 이제 ECS라는 종목이죠. 오늘 ECS, 역시 이데일리 TV. 네,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는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상한가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었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 코로나19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셌지만 확진자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일제히 좀 꼭지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동사 역시 좀 그런 모습 속에서 좀 밀리고 있지만 밀려도 22%예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 지금 거의 신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의 상장 이후에 오늘이 지금 신고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52주 월봉인데요. 신고가. 네. 지금 52주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 신고가를 현재 역사적.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실제로는 이 고객센터 이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예요. 원래 이제 그런 데 주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격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거죠. 원격의 대표주는 당연히 알서포트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잖아요. 네, 알서포트 역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가고 있죠. 그러면서 동사가 이제 뒤늦게 이제 이 알서포트 같은 이 원격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묶이면서 주가가 최근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마적인 성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시가총액은 현재 720억이죠. 동사의 이제 매출 현재 이제 과거에 나왔던 매출을 보시면
작년에 이제 4,687억 원, 이건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EC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704억 원의 매출을 냈고요. 영업이익 35억 원. 영업이익이 양호하게 올라갔고 매출액도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반기까지는 지금 158억 원, 작년 대비 55.9%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가 700억인데 반기에 150억. 그러니까 원래 이 IT 쪽 회사들은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거의 마지막에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 매출이 많이 나온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네. 걸 또 감안하시면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한 50% 정도의 매출액이 많이 올라간다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1,0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역시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테마적인 성격이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 국면일 때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 크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뭐 목표가를 그리고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거보다는 이제 5일선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신고가 내는 거는 종가상 5일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자 매출 성장이 좀 폭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분석 들어보셨고요. 자, 이제 과장님의 관심료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KINX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이제 신고가를 낸 이 종목도 오늘 역시 신고가를 낸 종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리고 IX 인터넷 익스체인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제 그 정부의 뉴딜 대표 과제로 이제 데이터 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데이터 댐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이미 175억 원, 45억 원. 그러니까 매출액이 175억인데 영업이익이 45억 원이면 예. 거의 영업이익률이 30% 가까운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죠. 알짜.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탑티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동사 서비스를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티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뭐 구글, 뭐 애플,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이 동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이런 쓰임새가 앞으로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 동사 계약은 이제 거의 이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장의 실적을 뭐 엄청나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동사의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보고서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주가가 근데 그 코스닥 종목 치고 굉장히 비싸죠. 근데 71,000원대 주가 흐름이니까요. 예. 이 종목 역시 지금 오늘 최근에 거의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를 못하다가 오늘 돌파했어요. 장중에 예. 거의 3개월 가량 박스권에서 돌파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인데요. 이 종목 보시면 한 번 급등하고 다시 제자리 걸음, 한 번 급등하고 제자리 걸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 계단식으로 상승하는데 최근 3, 4개월을 횡보하다가 오늘 뚫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런 급등 차트의 모양이 앞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동사의 효과. 주가의 특징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움직일 때 돌파하면 굉장히 급등이 나온다. 하지만 한 번 급등 나오면 또 지루하게 한 몇 개월을 쉬는 과정이 거친다. 예. 그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루하게 좀 쉬었다. 근데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손절 라인은 6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KINX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목표가까지 산정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영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